첫 월급으로 나는 엄마의 겨울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비참했습니다. 너 뭐 하자는 거야? 나가! 너 같은 애 필요 없어! 그리고 방문 앞에 편지. 그 안엔 엄마의 마지막 겨울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적혀 있었죠.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버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차 안에서 마주한 건 그날 나를 무너뜨린 진실. 지금부터 저의 첫 월급 타던 20대 시절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영상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서울 아침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편집실 창가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낡은 형광등은 잔뜩 피곤한 얼굴로 깜빡였습니다. 성우는 허리를 조금 숙이고 원고 더미를 정리했습니다. 손등에는 잉크 번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첫 월급날이라는 사실이 자꾸만 가슴속에서 작은 떨림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막 20살을 넘긴 청년이었습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종로의 허름한 하숙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철제 책상 하나와 씻은 빨래가 걸린 줄 아나. 그래도 이곳이 성우에게는 어른이 되는 통로였습니다. 편집실 막내로 들어온 지 한 달. 복사기 토너를 갈 때마다 손이 새까매지고 선배들이 내미는 교정지를 놓칠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는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뭐든 배워두면 언젠가 쓸모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 이거 커피 좀. 선배가 말했습니다. 예,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오전 업무가 끝날 무렵 부회계가 작은 까만 봉투를 건넸습니다. 성호의 손끝이 아주 가볍게 떨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적힌 봉투 내 손으로 번 돈. 봉투 표면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거친 감촉이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가슴께에 넣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첫 단추라는 것을. 점심 무렵 하숙집에서 만들어 온 도시락을 편집실 구석에서 조용히 펼쳤습니다. 까슬한 보리밥 위에 멸치볶음이 올라가 있었고 김치는 반쯤 마른 상태였습니다. 성우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이 도시락을 싸주시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서울 가면 너도 바쁘잖니?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 말투는 심플했지만 늘 따뜻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자신보다 아들의 겨울을 먼저 생각하던 분이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낡은 외투 하나로 농사일을 나가셨지요. 어깨는 늘 손끝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에게 외투를 사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본 양모 코트를 떠올렸습니다. 전구 불빛 아래에서 깊고 따뜻해 보이던 색감. 만져보면 부드러웠습니다. 오늘은 꼭 그걸 사야지. 성우는 혼잣말로 다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조용히 굳어 있었지만 안쪽에서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첫 도움을 건넬 수 있다는 생각. 그게 성호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조금 기울기 시작할 무렵 편집실 창문에 주황빛이 번졌습니다. 성우는 책상을 정리하고 외투깃을 여며 들었습니다. 종이봉투는 여전히 가슴 안쪽에서 따뜻한 체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기 직전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꼭 사간다.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확실했습니다. 편집실 문을 닫는 순간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골목은 분주했습니다. 성우는 남대문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이제 막 하루가 저물려 하는 시간.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는 이제 막 어떤 일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집실 문을 닫고 나온 성우는 가슴속에서 작은 불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첫 월급 봉투는 여전히 가슴 안쪽에서 따뜻했습니다. 남대문 시장까지 걸어가는 길, 그는 몇 번이고 봉투를 손끝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버스 정류장 앞에는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걸음은 망설임 없이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 불빛이 번졌습니다. 어둑해지는 저녁, 시장의 노란 전구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사람들의 소리, 튀김 냄새, 가게마다 걸린 코트들의 색, 모든 것이 소란스러웠지만 그 안에서 묘한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어제 보았던 양모 코트가 있는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 앞에는 두툼한 겨울 외투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국산 양모라며 상인이 자신있게 내보이던 그 옷. 지금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가 왔네. 어제 보던 거 찾는 거지? 가게 아주머니가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 검정색 양모 코트요. 그래, 여기 있어. 딱 어머니들 입기 좋아. 아주머니가 코트를 들어 보여주자 성우의 마음이 잠시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값표를 보는 순간 그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월급 봉투를 열어본 적은 없었지만 대충 계산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는 이 코트를 사면 이번 달 생활비는 남지 않는다는 사실.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얼마였죠? 성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어제랑 똑같아. 깎아달라고 하면 조금은 해주지. 아주머니는 편안한 목소리였지만 성우는 금액을 다시 확인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하숙비, 교통비, 식비가 빠르게 계산됐습니다.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걸 사면 나는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티지? 이 생각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성우는 코트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폭신했고 색도 고왔습니다. 어머니가 이 옷을 입고 시장에 가는 모습을 상상하자 가슴이 조금 저렸습니다. 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좋긴 한데.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7,000원이 들어있을 그 봉투. 하지만 요즘 서울 물가에서는 한 달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는 걸 그는 이미 몇 번이나 체감했습니다. 가게 밖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 동전 떨어지는 소리, 전구 불빛의 흔들림, 모든 소리가 성우의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사야 하지 않나? 첫 월급인데. 엄마가 늘 춥다 하셨는데. 그는 다시 코트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곧 손을 떼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무리다. 내적 갈등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입술이 말라붙었고 눈동자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잠시만요. 제가 다시 올게요. 그래, 아가. 생각하고 와. 성우는 코트를 다시 걸어두고 가게를 천천히 빠져나왔습니다. 따뜻했던 불빛도 사람들이 내미는 미소도 이제는 어딘가 멀어 보였습니다. 시장 밖 골목에 도착하자 바람이 더 차갑게 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밝아 보이던 가로등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가 자꾸만 만져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엄마한테 꼭 사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맞는 걸까? 내가 버티지 못하면 그게 더 걱정 끼치는 거 아닐까? 그의 발걸음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골목 끝,
오래된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얇은 회색 셔츠, 조금 초라한 얼굴, 그리고 흔들리는 눈빛.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시 생각하자. 무조건 사는 게 다는 아니지.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작았지만 오히려 그의 내면은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장 너머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푸른 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그냥 포기할 순 없다. 그 결심이 그의 걸음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다음 장에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조용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을 벗어난 성우의 걸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뚜렷하던 마음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겨울을 떠올리면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성우는 숨을 고르며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종로 방향으로 걷는 동안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작업반 모집, 야간 인력 구함, 하루 일당 지급. 그는 가볍게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이걸 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외투깃을 세우며 그는 전단지의 전화번호를 외웠습니다. 지금 가진 월급만으로는 코트를 사기 어렵다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그때 옆 골목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기운이 잔뜩 뺀 남자들의 목소리. 시장 상인과 시비가 붙은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며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성우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가지에 꽂혔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누군가의 얇은 외투, 누렇게 바랜 울 재질, 해진 소매 끝,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질감이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 외투 엄마 것도 저랬지. 갑자기 기억 속 장면이 또렷해졌습니다. 겨울 아침 어머니가 마당에서 연탄재를 털던 모습. 찬 기운이 어머니 어깨를 누르던 그 순간들. 가슴이 다시 죄어왔습니다. 아니 아저씨. 그만하시라니까요. 시장 상인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귀에는 잘 닿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떨어진 외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오늘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심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성우는 시장을 벗어나 종로 하숙집 근처까지 걸어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져서 골목은 푸른 빛이 감돌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숙집 문 앞에 다다르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전단지 번호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가볼까? 하지만 하숙집 문을 열려는 순간 문틈에 낡은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우는 손을 멈췄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빛이 발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호. 그는 봉투를 꺼내 조용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글과 함께 접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성호 씨, 오늘 낮에 고향집에서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며칠째 몸이 안 좋으시다네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목소리가 약해 보였어요. 성호의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엄마가? 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백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왜? 언제부터? 내가 몰랐는데. 문 앞에 그대로 서서 봉투를 쥔 손만 굳어갔습니다.
시장 코트를 살지 말지 고민하던 순간이 순식간에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늙어가는 어깨에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냉기가 성호 가슴 안쪽에서 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숙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책상 위 전구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그대로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글씨가 울렁거려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니. 그의 호흡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내적 독백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이럴 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구빛이 점점 노랗게 흐려졌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성호는 봉투를 조용히 접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면 안 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한꺼번에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종로 거리의 불빛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곧 갈게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교통비, 하숙비, 그리고 아직 사지 못한 코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성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방 한가운데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 일자리를 찾아보자. 어머니한테 갈 돈을 마련해야 한다. 그의 결심은 조용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두려움과 책임감이 뒤섞인 무거운 결심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먼 버스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시작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곧 다음으로 이어질 새로운 방향을 향해 성호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시간. 성호는 종로 뒷골목 작업장 앞에 섰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더니 당장 일 나올 수 있냐고 묻던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철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기계음, 불규칙한 금속 충돌 소리, 담배 연기, 모든 것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성호는 들어갔습니다. 작업장 안은 좁았습니다.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 몇 명의 사내들이 고개를 숙이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성호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꺼운 외투, 굳은 얼굴,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너 전화한 애냐? 얘 오늘 일한다고. 좋아. 시간은 길다.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그 말투에는 테스트하듯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성호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해. 밤새면 표정이 달라지지. 주변에서 희미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찬 공기 속에서 짧게 퍼졌습니다. 성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해야 한다. 엄마한테 갈 돈을 만들어야 한다. 그의 시선이 작업대 위 흐릿한 조명과 뒤섞이면서 긴장감이 조밀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작업은 단순하지만 고됐습니다. 금속 조각을 옮기고 박스를 정리하고 작은 부품을 정해진 틀에 맞춰 반복해 끼우는 일이었습니다. 기계 소음이 귓가를 지속적으로 때렸습니다. 그거 뒤집었어.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졌습니다. 성호는 손을 멈추고 확인했습니다. 부품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그는 급히 바르게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냐?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 남자는 박스를 성호 쪽으로 밀쳤습니다. 박스가 바닥을 긁으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사내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흘끗 성호를 향했습니다. 호기심, 약간의 비웃음, 그리고 묘한 긴장. 성호는 다시 부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굳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괜찮다. 끝까지 해보자. 그러나 일이 진행될수록 미묘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움직임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일부러 크게 울렸습니다. 너 오늘 처음이지? 예, 처음입니다. 그럼 잘 들어. 여기서 실수하면 우리 다 야근 늘어난다. 남자가 성호의 옆에 서서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너 왜 이렇게 급하게 일하려는 거냐? 그냥 좀 필요해서요. 필요해서? 돈이 급하단 말이지? 성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답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이 남자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그 웃음에는 묘하게 찝찝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돈 급한 애들 대체로 오래 못 버티더라. 전 끝까지 할 겁니다. 그래? 그럼 더 열심히 해. 남자가 손바닥으로 성호의 어깨를 톡 치는 순간 작은 충격이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그 손길은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압박, 경고, 위험한 기운. 시간이 흐르면서 작업장 온도는 더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기계음은 신경을 긁어댔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성호는 쉬지 않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집중하려 할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남자는 계속 성호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일부러 가까이 서서 압박을 주는 듯 했습니다. 속도 좀 내라니까. 예, 죄송합니다. 또 죄송. 하일에서 처음 온 애들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작업대 위 부품을 쾅 내리쳤습니다. 금속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똑바로 해. 너 때문에 시간 늘어난다니까. 성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도 잠시 멎었습니다. 남자의 눈빛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피곤함, 분노, 그리고 뜨거운 스트레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성호가 말했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그냥 나가라. 오늘은 여기까지야. 저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됐어. 이런 상태면 사고 난다. 나가라. 그 말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밀어내는 말투였습니다. 자리에서 밀려나는 기분. 가슴이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성호는 천천히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단순한 야간 일거리였지만 지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계음이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그와 함께 마음속 무언가도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출입문을 밀었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성호는 잠시 문 앞에 섰습니다.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엄마한테 가야 하는데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걸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을 단단히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울음인지 분노인지 모를 뜨거운 감정이 치밀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깨달음과 눈물과 다짐이 뒤섞여 있었고 그 감정이 폭발하면서 다음으로 이어질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야간 작업장을 나온 뒤 성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내면은 오히려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크게 자리 잡은 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종로로 이어지는 길은 고요했고 가끔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포장마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하늘로 흩어지며 어두운 골목을 잠시 밝히고 사라졌습니다. 성우는 호주머니 속 봉투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작업장에서 밀려났던 순간이 떠올랐지만 그 감정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무력함보다는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차분한 의지가 남았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그리고 엄마한테 가야 한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길이 있다는 걸 그는 오늘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하숙방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은 어제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공간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그는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전구 불빛이 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봉투 속에서 어머니의 소식을 적은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글씨는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서울에서 버티느라 정신이 없다고. 그걸 다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하셨겠지. 그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제 더 이상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갈게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끝까지 갈게요. 창문 밖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며 들려오지 않는 응답처럼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코트를 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트는 하나의 상징이었을 뿐 진짜 따뜻함은 함께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 성우는 그 사실을 늦게서야 이해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성우는 하늘이 밝아오기 전에 방을 나섰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은 고요했고 노점상들이 장사를 준비하는 부스럭거림만 들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는 길. 그 길은 오래 걸려도 괜찮았습니다. 역 플랫폼에 서자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어제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그는 가슴 안쪽의 봉투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월급의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코트는 못 사도 내가 직접 가면 된다. 기차가 천천히 들어왔고 철로에 번지는 금소금이 차분하게 울렸습니다. 성우는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작은 떨림이 있었지만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이 이어진 선처럼 지나갔습니다. 성우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말은 작았지만 마음은 컸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혼란 속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는 어른의 첫 계단을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어머니에게 가는 기차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옛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